안녕하십니까. 대학 보내는 남자 오소장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3월 학평 분석에 대해서 이제 손님을 제가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목별로 제가 이제 다 모셔서 좀 세밀하게 좀 분석을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같이 선생님하고 자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소개만 하고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분들은 잘 체크하셔서, 오늘은 이제 영어입니다. 영어.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을 잘 체크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소개해 주시고 선생님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컨설팅과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파주 알찬교육학원 원장 노현웅입니다. 우선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들 시험 치르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제 시험 총평, 그리고 킬러 문항, 그리고 세 번째 앞으로 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다소 조금 직설적이어서 뼈를 때릴 수 있어요.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팩트 폭행을 당할 수 있다는 게 끝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어제가 수능이었었다면 그냥 수고했어, 정말 잘했어, 정말 장하다 이렇게 얘기만 하고 아마 끝났을 겁니다. 첫 번째, 시험 총평을 할 텐데요. 이 총평은 이제 네 가지 파트로 나눠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 어휘, 구문, 독해 파트를 나눠서 할 텐데요. 첫 번째, 듣기. 듣기는요, 대체적으로요, 평가원이나 수능 듣기보다는 이 교육청 모의고사 듣기가 조금 더 어려운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요. 근데 이번 듣기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이했습니다. 네, 크게 어렵지 않았었고요. 9번의 계산 문제가 다소 조금 복잡했을 수 있고 13번에서 16번까지 선택지가 이제 영어 문항이었었던 문제들에서 선택지를 해석하고 있는데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는 이런 당황스러운 현상들이 조금 일어났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제 시험에서요, 듣기 한 3개 이상 틀리셨다면 반드시 반성하셔야 됩니다. 영어 듣기는요, 제가 생각하기엔 수능 과목 모든 과목을 통틀어서 시간 투자 대비 효율이 가장 좋은 과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간을 투자하셔서 향상시키면 되는데요. 집중해서 많이 듣는 게 왕도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집중을 해서 많이 듣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딕테이션을 그렇게 막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국인 친구가 여러분한테 나 한국어를 잘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이 친구가 잘 듣길 바란다면, 여러분이 야, 듣고 받았어. 이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많이 듣는 게 좋습니다. 단, 딕테이션을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건 괜찮습니다. 집중을 위해서, 내가 여기 중요한 부분들을 잘 듣기 위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집중해서 듣기 위해 딕테이션을 활용하는 건 괜찮지만, 딕테이션은 만약 이렇게 쓰는데 집중하고, 이런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는 EBS 듣기를 반복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 3개년도 수능 시험을 살펴보면은요, 17문항 중에서 15문항이 계속 다 연계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들 계속 반복하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고요. 두 번째, 어휘입니다. 70점 이하 학생들은요, 어휘 때문에 해석이 잘 안 되셨을 거예요. 80점 이하 학생들은요, 해석에 지장이 조금 있었을 테고, 90점 이하 학생들은요, 일부 문제 해석이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90점 중반 가까이 되는 93, 4점부터 한 100점 정도 되는 친구들은 모르는 어휘가 조금 있었을 수도 있는데 해석을 하거나 문제를 푸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60점 초반 이하, 그러니까 4등급 이하 학생들은요, 일단 어휘 암기가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뭘 외워야 되냐가 아니고요, 어휘를 외우시라고요. 네, 이게 안 외우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60점 후반부터 80점 중반 학생들 정도까지는요, 어휘의 뜻에 딱 한 개로만 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유연한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isolate라는 단어가 고립시키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누군가를 어디에 고립시키는 게 이 사람을 우리와 분리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고립시키다도 있지만 분리시키다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이 얘기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요. 31번 선택지에 인터벤션이 있었어요. 근데 요거를 간섭, 중재 이런 식으로 해석했었으면 좀 의미가 어색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인터벤션을 여기서 개입으로 봤으면 그러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요거를 이제 어휘의 뜻에 딱 한 개로만 한정되니까 이렇게 유연한 사고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33번에 오브젝션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O, B, J, E, C, T 딱 나오면 무조건 물체, 대상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오브젝트가 동사로 쓰이면 자동사로 쓰여서 반대하다 라는 뜻을 씁니다. 전치사 to를 수반하게 되죠. 투부정사가 아니고. 그래서 이 오브젝션이 물체 대상이 아니고 반대라는 뜻인데 네, 이런 것들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이어드를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각 품사별 대표 뜻 정도는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휘 암기 없이 영어를 잘하는 방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등급별로 반드시 필요한 어휘를 숙지하셔야 되는데요. 5등급 이하 학생들은요. 중학교 영단어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3, 4등급 학생들은요. 특정 영어 책들을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디에서 나오는 뭐 삐비, 복화, 뭐 어원편 이런 것들 그리고 영어 문장을 통해서 어휘를 암기하는 교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 2, 3등급 학생들은 삐리리 마스터 2000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어휘 어쩌고 어휘 피니시 이런 거 수능편 그리고 EBS 어휘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1, 2등급 학생들은요. EBS 어휘 암기하시고요. 조금 욕심을 낸다면은요. 그 어휘 피니시 5.0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난이도가 많이 높긴 합니다. 근데 욕심을 내고 싶다면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1, 2등급 학생들은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보는 모의고사들을 보면서 어휘를 정리하고 암기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분명히 말씀드리면은요. 어휘를 그냥 1대1로 단어와 뜻 이렇게 연결 짓지 마시고 반드시 예문을 통해서 숙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구문인데요. 영어가 품사론적 접근 방식에서 구조론적 접근 방식으로 바뀐 지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근데 문장 구조 방식을 몰랐던 학생들은 고난도 문제가 조금 어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1, 2학년 때까지 일반고 학생들이 이제 교과서 암기로 해결됐었던 내신이 3학년 때 EBS 교재가 내신 교재가 되면서 양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암기가 벅차고 이런 친구들이 이제 구문이 제대로 안 되면은 내신 시험에도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문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데 답을 못 찾겠으면 뒤에 말할 오답의 유형 학습에 또 해당되긴 하지만 정확한 문장 구조 분석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정보를 놓쳐서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오답을 선택하는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지문의 길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120에서 150 정도 단어가 한 지문의 길이였었는데요. 최근에 한 3년 정도 이 정도부터 한 좀 긴 지문들이 10개에서 20개 정도 늘어나요. 이번 33번 문제가 빈칸을 제외하고 178, 179단어 이 정도까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니까 문장의 호흡이 길어지고 문장 구조가 복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가 복잡해지니까 여기에서 정보를 충분히 뽑아내지 못하면 문맥이 흐트러지게 되죠. 네, 그래서 구문 독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해석하기 어려운 구문들도 숙지가 좀 필요한데요. 예를 들자면 30번의 not until 구문이라든지 33번의 no less than 구문, 뭐 수것 같은 표현이죠. 그 외에 분사 구문, 그리고 완료 준동사 구문들도 꽤 많이 등장한 것 같습니다. 구문은 혼자서 하기보다는 좀 강의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인강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긴 한데요. 무료 강의도 있고 유료 강의도 있고 그런데 좋은 강의들이 너무너무나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인터넷 카페 가시면은 이제 뭐 수만 막 이런 거 있죠. 거기서 검색하시면 많이 잘 나옵니다. 네, 그래서 찾아서 반드시 보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 독해는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답 유형, 바꿔쓰기, 지문의 구조나 전개 방식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오답 유형을 반드시 파악하고 정복을 하셔야 돼요.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 너무 지엽적이거나 예시 중에 일부를 나타내는 이런 경우들은요. 이게 오답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예를 들자면 요번 시험에 31번에 3번 선택지, 32번에 1번 선택지 뭐 이런 것들이 예시 중에 일부였었죠. 그 외 유형은 너무 포괄적이거나 아니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한쪽에만 치우치는 원사이디드 이런 것들도 있고요. 잘 아끼지는 않지만 좀 반대 개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답의 유형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왜 얘가 답이 안 되는지도 또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바꿔쓰기인데요. 바꿔쓰기 같은 경우는요. 원래는 이제 장문 법칙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동의어, 유의어, 반의어 등을 통해서 반복하는 건데요. 요번 거 가지고 좀 예를 들어보자면 31번 문제에 한글로 보시면 학교에 입학하기 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는 요구사항 이 중간에 있었고, 두 번째 차량 및 도로에 관한 안전법규를 폭넓게 도입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구체화된 내용들이고요. 요 구체화된 내용들을 일반화시켜서 선택지에 보면 이게 법적 개입, 아까 얘기했던 그 intervention, 개입니다. 이 법적 개입으로 바꿔쓰기를 하면 되고, 33번 문제가 개인적으로는 이게 제일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서 이 밑줄 앞에까지 있었던 내용들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려웠었는데, 밑줄 문장 뒤에, 바로 뒤에 문장이랑 이 바꿔쓰기, 패러프레이징을 적용을 해보면은요, 밑줄이 들어가 있는 문장에서 our opinion이 있고 다음 문장에 our notions가 있습니다. 여기를 연결시키고 다시 밑줄이 들어간 문장에 what ought to be, 그리고 뒤에 문장에 그대로 what ought to be가 있어요. 똑같이. 그리고 다시 밑줄이 들어가 있는 문장에 if가 있고 다음 문장에 unless가 있습니다. 이 unless가 보통 우리가 if not, if not이라 정확하게 동일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if not으로 봐도 그렇게 크게 문맥을 해치지 않기 때문에 if not으로 보면 앞에 밑줄에도 if가 있고 여기도 if가 있는 겁니다. 그럼 밑줄에 들어가는 걸 unless의 not 의미와 insist와 그리고 뒤에는 related to present realities, 그러니까 존재하고 있는 현실과 관련된 걸 주장하지 말자라는 게 선택지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무시한다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런 표현들을 연습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요, 이제 이런 걸 가지고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책이 있는데요. 요 책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알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이 문맥순회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시면 이게 영어 책이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럴 수도 있는데 한 챕터 각 챕터마다 2장, 3장 정도씩 보시면 얘가 뭘 하라는 거구나, 뭘 의미하는 거구나 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책들을 그 책을 보시는 게 도움이 조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문의 구조랑 전개 방식인데요. 지문을 보면은요, 그냥 싸울 듯이 막 덤벼들고, 막 이렇게 밑줄 긋고, 이렇게 끊고, 막 마침표가 있는데 끊고, 막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문의 전개 방식을 조금 고려하면서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교, 대조, 열거, 예시, 인과관계, 그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고, 통념 비판. 예를 들자면 29번 문제가 통념 비판 구조였었죠. 또 이런 전개 방식들을 이해하면서 가는 게 좋고, 연결사를 단순히 한글로만 알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 기능을 좀 숙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similarly 같은 경우가 나오면 앞의 내용에서 뒤의 내용으로 뭔가 이렇게 대상은 조금 변화가 되지만 현상은 그대로 유지되는 이런 기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뒤의 내용을 약간씩 예측하면서 그러면서 학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 말씀드릴 게 킬러 문항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킬러 문항은 5개 정도로 뽑았는데요. 그냥 지금 이게 해설 강의가 아니고 그냥 평이기 때문에, 총평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33번이 어렵지 않았을까? 제일 어렵지 않았을까?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이 됩니다. 지문의 길이가 길고요. 내용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냥 어려웠어요. 단어도 어렵고, 구문도 어렵고, 내용도 이해가 안 되고, 물론 정답의 근거가 명확하게 있었기 때문에 못 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그리고 31번 빈칸 문제, 이거는 33번에 비해서, 그리고 지문의 내용이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았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인터벤션, 얘 해석이 어색하면은 예시 중에 일부를 나타낸 오답 3번 초기 진단을 선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예방접종을 맞아야 된다. 학교에 입학하기 전, 이거 초기 예방접종, 진단, 오케이, 이거야.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1번은 내용보다는요, 아마 선택지에서 오답을 선택해서 틀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30번, 어구의 문맥상 의미 추론이 있는데요. 신유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희 친구들도 와서, 마치 이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찾은 것처럼, 신유형이 나왔다고 찾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요, 작년 6월 모의고사부터 계속 나왔었던 유형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올해 고3이 됐었던 친구들이 작년 고3 모의고사를 충분히 연습을 하지 않았었고, 그 문제들을 만약에 못 만났다라면, 그러면은 어저께 본 시험에서 처음 만난 유형이니까 신유형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게 내용이 보시면은요,
맹장 절제술로 인해서 큰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중간에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재치 있게 언급했다라고 wittily remarked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계를 위해 맹장 절제술에 의존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말 그대로 문맥상 의미 추론이거든요. 근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문맥상 의미 추론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자신의 맹장을 절제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5번을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장 삽입 문제인데요. 이게 글의 내용만으로 단순하게 순서나 문장 삽입을 해결하려는 친구들한테는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요 39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2번 뒤에 보면 in this case라는 단서를 잡아서 이 this가 이 지시사니까요. 앞에서 나왔었던 내용들을 다시 언급하겠죠. 그리고 이제 문맥과 연결해서 얘네들이 환경을 바꾼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바꿨다라는 정답을 유추할 수 있는데 문장 삽입 문제도 그렇고 순서 문제, 요번 순서 문제는 어렵지 않았었죠. 네, 이것들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문맥으로만 해결하지 않고 첫 번째 대명사나 지시사, 두 번째 연결사, 세 번째 관사, 네 번째 부사, 다섯 번째 시간이나 공간의 변화, 여섯 번째 어휘 힌트, 그리고 문맥도 파악해서 단서를 잡아야 됩니다. 단서를 잡으면 연결할 수 있는 근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거를 찾아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9번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있는데요. 이 문제는요, 그냥 어휘랑 복잡한 구문들이 있어서 좀 내용 이해를 어렵게 했기 때문에 킬러 문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정답이 들어있었던 내용, 그 내용이 조금 길었었죠. 네, 그래서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3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좀 철저히 분석하고 약점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이 합니다. 그리고 맞았던 문제들도 다시 한번 좀 맞았던 문제들 중에서 몰랐던 것들도 좀 정리를 필요할 것 같고요. EBS 교재를 보완해서 지속적으로 내용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EBS를 적용할 때, 그러니까 자기의 약점을 찾아서 EBS에 적용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올해 수특이 조금 관연도 수특들보다는 조금은 쉬운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약점 보완이 잘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약점 보완이 잘 된다기보다는 수특 난이도가 조금 쉬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지난 모의고사나 아니면은 사설 모의고사들 꼭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영어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더 이상 영어가 안 올라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번에 3월 모의고사 못 봤는데 어떻게 할까?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건가? 나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약점을 보완해서 적용해서 수능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장엄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너무 네. 빠르지 않았나? 네, 사실은 원래 좀 총평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아마 근데 디테일하게 그래도 잘 체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마 시청자분들 학부모 학생들도 그래도 잘 보완을 해서 이제 앞으로 6평, 앞으로 수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과목별로 선생님들 또 모셔가지고 이렇게 제가 또 한번 진행을 할까 해요. 네. 그래서 자주 좀 와주시고 그래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잘 참고하시고 또 연락처 있으니까 뭐 선생님들한테 학습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남겨주시면 선생님들이 직접 답변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진행한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학 보낸 남자 오소장 노현웅 선생이었습니다.